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챕터 10장 분산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산 분석은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떠한 처리와 관련한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은 한 개 또는 두 개 처리 효과나 모평균에 대한 추론을 했는데, 지금은요, 세 개 이상의 처리 효과나 모평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처치를 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응 비교법 또는 독립 표본 비교법 등등 이런 걸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노바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요걸 이용해서 분산 분석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때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보셔야 되는데, 팩터라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실험에서 관측값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조건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네, 그거를 인자 또는 요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장 강도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 봤을 때 온도라는 충격이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는 트리트먼트, 처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험에서 여러 가지 팩터,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각각의 요인들의 조합을 우리가 처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장 강도가 온도라든가 습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도 40도와 습도 70이라는 요인이 이제 수준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 온도 수준과 습도 수준을 이제 하나씩 조합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온도를 몇 도 하고 습도를 얼마로 했을 때 인장 강도가 달라지는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트리트먼트 이펙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 평균에 이런 처리를 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걸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어리언스가 되는 것이죠. 어떤 요인의 특성값들에 대한 분산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분산이잖아. 근데 어떤 뭔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게 오차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차 때문에 발생한 거랑 진짜 앞에서 얘기했던 온도나 이런 처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랑 그걸 분리해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해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로 이제 일반화해서 F 검정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편차의 제곱합을 분해를 해서요, 어떤 영향을 주는 팩터, 첫 번째 팩터 끄집어내고요, 두 번째 팩터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순수한 오차에 의한 거랑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거는 오차와 관련된, 에러와 관련된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팩터 1과 팩터 2에 의한 그 요인, 그걸 이제 제곱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산 나타낼 때 제곱하잖아. 그래서 제곱의 합이라 그러는데, 자, 트리트먼트 sum of square 해가지고 TSS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근데 SST라고 쓸게요. 트리트먼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차에 의한 부분이 레지듀얼 해가지고 RSS 또는 SSE 오차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SSE 이렇게 쓰기도 하고, 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하첨자로 SST, T를 좀 작게 쓰기도 하고 SSE도 작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분산 분석은요, 크게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원웨이라고 합니다. 아노바 분석이 있고, 이원 배치 투웨이 아노바 분석,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분산분석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효과에 대해서 내가 팩터들을 분해해가지고 요인들을 분해해가지고요. 어떤 처리 때문에 발생한 효과와 그렇지 않은 오차항 때문에 발생한 효과를 분리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실험을 했어 아니면 정부가 우리 이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쳤을 때 그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 그런 거 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살짝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배치 분산 분석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건전지 수명입니다. 공정 과정에서 온도가 영향을 미칠까? 이걸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온도라는 팩터에 대해서 100도씨, 200도씨, 300도씨 이걸 다르게 함으로써 영향이 있는가? 예,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처리 효과는 요인 또는 표본수만큼 이제 값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요인의 처리 효과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처리 온도를 100도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처리 200도씨를 했을 때 처리 효과가 되겠고 300도씨나 400도씨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K번째 처리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처리 1에 해당하는 게 N1개, N2개, NK개 이렇게 끄집어내면 건전지 수명에 대한 처리를 했을 때 평균값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제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이죠. 뮤1, 뮤2 해서 뮤K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샘플을 끄집어내서 Y1, Y2 이렇게 YK까지 우리가 값을 찾아냈습니다. 자, 지금 K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K개 처리를 했을 때 K개 수준의 각각에 해당하는 단위수 N1부터 NK를 사용합니다. 이걸 다 더한 게 바로 대문자 A라고 써서 전체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N1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처리 1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야. 처리 2, 그래서 점점점 처리 K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를 완전하게 확률, 랜덤화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험 단위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제비뽑기에서 나오는 번호 순서대로 실험하는 방식, 그것을 여기 나와 있는 완전하게 랜덤리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우리는 두 가지로 아노바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처리를 했을 때 반복수가 같은 경우가 있고 반복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에 대해서 N개의 반복이 있는 경우 반복수가 같은 일원 배치 분산 분석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처리가 K개의 처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수는요 지금 N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N개를 이렇게 주르륵 해서 나타낸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리와 그때 나타낸 반복수에서 몇 번째인가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거야. X, I, J. I가 이제 몇 번째 처리에 해당하는 수준의 J번째 관측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총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N 곱하기 N, 이게 총 표본의 크기야. 이게 총 표본의 크기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수평축에 나와 있는 가로가 처리 K. 여기 나와 있는 게 N개. 그러니까 K 곱하기 N이 바로 전체 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각각에 대한 평균이 있고요. 평균에 대한 각각의 값을 빼서 제곱해서 더한 거, 그것을 제곱합이다 해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뒀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개의 처리에 대한 모집단 모형에서요. 첫 번째 처리에서 얻어진 관측값이 요거잖아요. 관측값이
여기 나와 있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뮤가 되고 시그마 제곱인 거기서 n의 확률 표본으로 가정을 해서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처리할 때 i가 첫 번째 처리가 되는 거니까 x 첫 번째 처리에 몇 번째? j가 j번째 관측값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 x1, j 이렇게 하첨자로 쓸 수가 있는데 그때 뮤1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처리하는 거에 대한 모평균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오차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ij 하는 건데 여기서는 첫 번째니까 1j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오차항은 당연히 평균이 제로가 될 것이고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겠어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처리된 요 값을요, 우리가 보면은 1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일반화시키면 ij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뮤 i에다가 플러스 오차항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거를요, 우리가 좀 내용을 다르게 정리해 볼게요. 여기 몇 번째 뮤 i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요. 여기 보시면 전체 평균, 여기 보시면 전체에 대한 모평균을 뮤라고 할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처리에 따라서 처리 1에 의한 모평균, 처리 2 방식에 의한 모평균, 처리 K에 따른 모평균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거를요, 우리가 다 더하는 거야. 더해서 전체 평균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그걸 바로 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뮤는 이 처리 전체에 대한 모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다시 쓸 수 없을까 해가지고요. 전체 모평균에다가 뮤 i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다시 뮤 i는 전체 모평균에다가 얼마? 알파 i만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평균은요. 우리가 모평균은 첫 번째 처리에 따른 거는 전체 모평균에다가 모평균의 평균 되는 것이죠. 거기서 알파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처리했을 때 나타내는 평균은 전체 모평균의 알파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전체 평균에 비해서 여기 알파만큼 효과가 다 다르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뮤1, 뮤2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K개의 우리가 처리, 트리트먼트 효과 간에 처리가 다르겠잖아. 첫 번째 처리, 두 번째 처리, K번째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처리한 게 효과가 다른가?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처리를 했으며 다른 조치라고 할까요? 조치를 했어. 그때 그 조치 간에 차이가, 성과가 있는가? 그걸 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K개의 처리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새롭거나 다르지 않아? 그게 바로 규모가설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요거 첫 번째 처리에 따른 뮤1과 뮤2, 뮤K 이게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알다시피 뮤1이라는 게 뮤 플러스 알파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뮤2라는 게 뮤 플러스 알파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두 개만 할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뮤1과 뮤2가 같다 이렇게 된다면 이해 가십니까? 이게 같으면 뮤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같다라고 하면은 알파 1과 알파 2가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모가설이라는 것은 어떤 처리를 했을 때 그 처리에 따른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걸 나타내는 것인데 이렇게 쓰는 건 결국은 이렇게 규모가설은 알파 1부터 알파 k가 다 같다. 여기 0은 빼도 됩니다. 요거. 만약에 이게 0이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이게 0이면 전체 평균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 총 제곱합 우리가 이걸 구하려고 해요. 자, 여기가 집단 1, 집단 2, 집단 3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 막대기 이렇게 그린 거는 그 집단에서의 평균입니다. X1이라는 그 집단 처치를 했을 때 거기에 평균, 여기는 처치 2에 대한 평균, 여기는 처치 세 번째 한 거에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중에서 요걸 하나 보는 거야. 여기 보시면 X, IJ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를 할게. 그러면 X 두 번째 조치에 Z의 관측치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게 이렇게 나왔어. 여기요.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집단의 평균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게 전체와 관련된 거 차이, 전체 X바입니다. 그거의 차이가 1번이 돼. 지금 1번이 뭐다? 총 제곱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요게 1번인데 자, 이거는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번하고 3번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번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IJ와 자기 자신의 처리와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게 바로 3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2번은 뭐야? 전체 관련된 평균과 집단 2와의 평균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전체 평균과 집단 2와의 평균 차이 요게 이제 2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는 어떤 총체적인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와의 평균 차이뿐만 아니라 오차항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걸 여기다 써놨고요. 그때 2번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2번에 해당하는 게 뭐야? 전체 평균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두 번째 조치를 취했더니 평균이 이렇게 올랐어. 오차항을 제거한 이만큼 차이가 난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 조치를 했을 때 효과의 크기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다음 3번에 해당하는 게 그 집단 내에서의 오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잔차죠. 레지듀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효과를 분해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다 서메이션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제곱을 해서 서메이션 하게 되는데 이쪽 부분이 0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남느냐? 여기 위에 첫 번째 줄만 남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첫 번째 줄 남은 것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게 전체 총 제곱합이다 해가지고 뭐 TSS 또는 SST 이렇게 쓰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n번 이렇게 계산되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번 다 더하게 되는 거니까 평균과의 차이를.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처리 제곱합, 그래서 트리트먼트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그 급간 변동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SST, 뭐 SSB, between이라는 거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쪽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게 그 집단 내에서 레지듀얼 잔차 제곱합. 그래서 그 집단 내에서 변동이 다해서 within 이런 말을 써서 SSW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SSE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토탈입니다. TSS는 SST, 여기서 T는 트리트먼트입니다. 처리, 조치를 한 거야. 그리고 SSE 또는 SSR 이렇게 해가지고 잔차 제곱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줘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분산의 추정량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평균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곱의 합 있잖아요. TSS 또는 SST, SSR 또는 SSE 그렇게 된 것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타낸 거, 자유대로 나눠준 거, 그때 값을 평균 제곱, mean 이런 말을 씁니다. mean square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분산 분석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온 이게 평균 제곱이라는 이 값이 가장 효율적인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유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전체 K개 처리에서 우리가 하나는 정해지는 거니까 하나 빠진 K-1이 자유도가 되고, 우리가 살펴본 제곱합 있잖아요. SST 이렇게 표현하면 트리트먼트 얘기했을 때 요거를 K-1로 나눠줍니다. 그게 암기하기 쉬워요. mean 해서 M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잔차와 관련한 자유도는 전체 KN개에서 마이너스 K만큼이 자유도가 되는 거예요. SSE를 이걸로 나눠줍니다. SSE를 뭐 KN-K 해도 되지만 K 가로 열고 N-1을 곱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M 평균 제곱입니다. ST와 M, SE가 이렇게 비율로 해서 나타내면 그게 바로 F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분산 분석표와 관련한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걸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각각에 대한 처리의 효과가 과연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인데, 여기 알파 값이 다 제로다. 그럼 처리 효과, 각각의 처리 효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뮤1 그게 전체 뮤와 같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립가설은요 뭐냐면 규모가설이 아니다. 적어도 하나, 여기 보시면 알파1 이게 0이 아니다 이러면 효과가 하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여러 가지일 때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체크하는 게, 가설 검정하는 게 바로 여기 F 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유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1과 K-N-1을 곱한 거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유의수준 알파에 따라서, 자유도 알파에 따라서 이 기각력은 이 F값이 요거보다 크게 되면은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인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곱합에다가 자유도가 나옵니다. 자유도로 나눠주면 평균 제곱합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평균 제곱합 니은 디귿분의 니은 하면은 그게 F값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F값에 따라서 P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P밸류는 0에 가까울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표 한번 잘 봐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육기관에서 5가지의 교육 방법이 있잖아. 트리트먼트가 있습니다. K가 5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K가 5가 되는 것이니까 교육에 대한 처리에 대한 자유도는 5-1 해서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4.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몇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수가 같은 거를 이용했는가 그거까지 해서 여기 보시면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평균 제곱, 네, 그걸 통해 가지고 F값을 역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F값 자체가 커진다. 여러분, 이게 F값은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F값이 커질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하잖아. 언제 커집니까? 이 트리트먼트 효과가 커질수록, 네, 귀무가설이 기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쪽 전체 토탈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교육에 따른 처리 효과가 클수록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MST가 클수록 F값이 커져서 귀무가스를 기각하게 되고요. 여기 MSE가 작아질수록 F값은 커진다. MSE가 약간 오차항이잖아. 어떤 처리 효과가 나타나는데 진짜 내가 이러한 조치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게 오차, 우연히 발생한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오차에 의한 그거에 의한 효과보다 그건 작을수록 얘는 클수록 얘 진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효과가 있다는 건 뭐야?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 표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를 한번 볼게요. 어떤 제품의 마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마모되는가 마모 상태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제품의 원료에다 첨가물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첨가물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A는 첨가제를 넣지 않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고 B는 첨가제를 넣었어요. 근데 조금 넣었어. 1% 넣은 것이고요. C는 첨가제를 2% 집어넣은 겁니다. 자, 우리 앞에 본 것처럼 동일한 수를 반복해서 4개씩 만들어냈습니다. 자, 마모량을 우리가 조사해 봤어요. 첨가제를 넣지 않은 거, 1% 넣은 거, 2% 넣은 거, 여기 보면 평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1% 넣을 때보다 2% 넣게 되니까 마모되는 게 더 작아졌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느낌은 전체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이게 1% 넣는가의 차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3번에 해당하는 것이고 2번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얘가 됐으면 얘와 얘와의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13.3이라는 전체 평균이 33 있는데 B가 지금 1% 넣었잖아. 12.75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12.75 그리고 여기 12라고 할게요. 10이면 여기에 값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그 그림 우리가 살펴보면 네, 여기서 요거의 차이를 보는 거야. 12에서 13.33과의 차이가 1번 이렇게 발생한 건데 이거를요 우리가 둘로 나눠서 보는 거야. 요게 오차항의 차이 SSE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요거는 처리에 의한 효과입니다. 뭐 SST 이렇게 트리트먼트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전체 효과입니다. 뭐 TSS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레지듀얼에 의한 그 효과와 처리에 의한 직접 진짜 효과를 우리가 분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노바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처리에 의한 효과, 그게 만약에 138 이렇게 있고 자유도 2. 지금 전체가 3개잖아. 그러니까 처리를 3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자유도는 K-1이니까 2가 되고 요거 K에다가 N-1을 곱하는 것이죠. 자유도가 9가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11 이렇게 됩니다. 자, 평균 제곱합을 구한 거는 아시죠? 138.17을 2로 나눠준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오차에 대한 평균 제곱합은 32.50을 9로 나눠준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3.612를 69.085 이것을 3.612로 나눠주면 F값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품의 마모성에 우리 차이가 있는가? 그걸 살펴본다 그러면
귀무가설은 어떻게 본다? 에이, 뭐 효과가 있겠어. 다 거기서 거기지. 유의 수준을 얼마로 할지 정합니다. 5%로 정했어요. 자, F값을 구하려면 원래 이제 여기서는 제시를 해줬는데 직접 구해야 돼. TSS 전체 얻게 된 요 평균과 각각을 다 차이를 비교합니다. 얘랑 그만할게요. 얘랑 이렇게 다 이렇게. 네. 12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계산을 한 TSS는 170.67 차이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SST잖아. SST라는 것은 여기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야. 조치를 한 요구와 얘와의 차이, 얘와의 차이, 얘와의 차이 그것을 제곱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걸 왜 했습니까? 하면 이걸 전부 다 17.5로 얘가 17.75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 따로따로 똑같이 평균하고 해야 되는데 얘랑 얘와의 차이로 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면 어차피 똑같이 우리가 평균을 넣어서 계산할 거니까 이것도 전체 12가지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차항과의 차이 요거는 여기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봅시다. 자, 오차항과의 차이 예고 SSE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지. 각각 얘와 이거의 withi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이, 얘와의 차이, 얘와의 차이, 얘도 얘와 그 집단 내에서 차이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레지듀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32.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값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 전체 SST 요거를 자유도 나눠주고 SSE 이것도 자유도 나눠주고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F값을 찾아냈습니다. F값이 19.132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도 2와 9라는 F분포 5% 유의 수준 하에서 나온 값은 4.26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검정 통계량이 19 이렇게 나오니까 훨씬 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기각하게 되는 거니까 처리를 이렇게 했을 때, 처리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진짜 마모와 관련해가지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네, 그 정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여러분 해설 넣어놨으니까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공장 A가 있고 공장 B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인장 강도가 여기 보시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근데 그 안에서의 차이, within과 between 간의 처치 간의 트리트먼트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게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니까 내용은 읽어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BC에서 생산하는 인장 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의 회사에서 4개씩 샘플을 끄집어내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이렇게 값을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X 전체 평균하고 그 다음에 처치와 전체, 그쵸? between 이겁니다. 그래서 처치에 따른 효과와 그리고 에러에 따른 효과와 전체 효과와 이거를 같이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분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는 겁니다. 이 위에 거랑 밑에 거 참고로 한번 보셔서 요거 살짝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 분석표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법을 5가지 공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그때 인장 강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제곱합 자유도 나타냈습니다. 자유도는 K-1이니까 O-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제곱합이 지금 100이잖아. 얘가 100이잖아. 5-1이니까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 100을 4로 나눈 값이 되겠고요. 뭐 그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60 이렇게 될 것이고요. 5개씩 임의로 추출했습니다. n. 처리는 네, 역시 5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 자유도는 어떻게 돼? k 5개 처리에 여기 보시면 4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60을 20으로 나눈 값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얘로 나눈 게 바로 f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의 제곱에 따른 값을 이용해 가지고 f값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이 f값이 얼마나 큰가 그걸 체크해 가지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복수가 앞에서는 n으로 일정한데 실제 실험에서는요, 일부 처리 과정에서 미싱 되는 값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수가 일정한 게 아니라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다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제곱합에 대한 자유도는 전체에서 하나 빠지는 것이고, 처리 제곱합에 대한 자유도, 잔차 제곱합에 대한 자유도 이렇게 돼서요. 마찬가지의 아노바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주는 게 평균 제곱합이 돼요.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주는 게 평균 제곱합이 되고요. 그 다음 이 평균 제곱합을 여기 보시면 ms1을 mst로 나눠주면 f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f값을 통해 가지고 f값이 검정 통계량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가지고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기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f값을 찾는 겁니다. 자, 있을 때 귀무가설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처리 효과가 모두 동일하다, 처리에 따른 효과가 별반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메커니즘으로 똑같이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세 곳의 자동차 회사에서요, 경승용 차를 우리가 생산된 걸 보고 리터당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 자동차가 있고 B 자동차가 있고 C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평균이 발생하고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 평균과 각각에 대한 거의 차이, 이 전체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탈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평균으로 다 바꾸는 거야. 여기가 16.6, 16.6, 16.6, 16.6 이렇게 바꾸고 15.4, 15.4, 15.4, 17.5, 17.5, 17.5, 17.5 해가지고 얘와 각각의 이렇게 된 거의 차이.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거 말고요. 여기 16.6 됐을 때 요거 간에 16.6과 16.5 또 18과 16.6 요거와의 차이를 각각 나타내는 게 레지듀얼과 관련한 오차 잔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효과와 요 효과를 더한 게 요 전체 효과가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요,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오차, 잔차항과 트리트먼트 효과의 비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유도로 나눠줘야지 정확한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f값을 찾아서 나타내니까 1.638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각력이 자유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와 8이며 유의수준 알파가 0.05, 5% 하에서 값을 보니까 4.46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커야지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638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네요. 그 얘기는 뭐야? 각각의 자동차에서 만들어진 경승용차의 리터당 평균 주행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느 지역의 남자와 여자의 체질량 지수의 평균이 같은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남자 22명과 여자 1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표본 분석과 관련한 요거 할 때 오차 평균 제곱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따라서 구해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세 집단으로 나눴어요. K가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처리에 따른 자유도는 2가 되겠죠? 3-1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자유도가 요거 잔차는 9 돼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여기는 11 이렇게 되고, 자, 평균 제곱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38을 2로 나누고 27을 9로 나눠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지. 19를 3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6.3 이렇게 나왔고, 이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지 기각하지 못하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분산 분석 표가 뭘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아노바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체크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아니면 기각 못한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